현재 유럽 최고 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한국 관련 불쾌감을 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자중질환에 빠진 유럽의 방산업계가 한국의 K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가 중진국 혹은 약소국에게 크게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CNN이 최근 한국의 방산업계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실제로 한국은 최근에 더욱 전 세계에 다양한 기여를 하면서 서방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고, 자국의 방산이 쇠퇴하자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개도국에서는 선진국이 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복구 비용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다양한 국가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때로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빚덩이에 앉게 되며 이것을 갚아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로에서 시작한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지구상 유일이라 봐도 되는데, 이는 UN 무역개발회의 57년 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봤던 국가가 이제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놀라움을 표할 만한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이 되려면 수출입 무역 규모를 비롯해 기술과 경제에서 당연히 강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원이 많아 수출하는 자원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허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으로 미래의 대세가 되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한국 브랜드 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생산해내며 급속하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와 UN 무역개발기구는 한국이 앞으로 더 선진국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첨단 제품 연구 개발 비용은 2020년 전 세계 5위권이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연구 개발 비용이 1위를 보여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후발주자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의 연구 개발 비용 때문인데,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더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을 잘 알고 이용한 것은 미국인데, 공급망 재편성과 더불어 심지어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도 한국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칩포 동맹이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한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과의 안보 문제도 있기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상황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파트너로 선택하는 국가는 아무나 고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반드시 자신의 국익에 지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철저히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미국의 IRA 행태를 보면 이제 미국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서방에서 가장 한국에 대해 놀라며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 부분인데, 이것은 국가의 안보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전쟁 위기는 국지전이 대부분이었고 매우 심각한 경우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라크와 같이 압도적인 파워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전엔 냉전 시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긴 했지만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며 넘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사태는 유럽과도 관련이 깊고, 미국은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전 세계 각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지내왔는지 깨달았고, 각자의 군수물자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즉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유일하게 찾아보기 어려운 휴전국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처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토 문제로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일본까지 둘러싸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는 군을 최대한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왔던 것입니다. 뜻밖의 한국은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탱크를 생산하더라도 육군에서 계속 소비하다 보니 라인을 계속해서 돌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방산업체는 기존 라인도 폐쇄해버렸고, 생산하더라도 고비용의 소량 생산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 폴란드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가 한국에 오퍼를 해온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유럽 영내에서 생산되는 여타 다른 제품보다 훨씬 저렴했고 성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말 현대로템 창원 시험장을 찾았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K2 표 전차를 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K2 전차가 시험장 주행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충격 없이 지나가서였는데요. 폴란드가 구매하려던 독일제 레오파드 2A7 전차는 장애물이 있는 노면에서 퉁퉁 튀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은 엑설런트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평지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가 맞붙는다면 K2 전차가 이긴다는 것이며 두 전차가 마주보고 다가오다 2km쯤에서 K2 전차가 사격하면 레오파드 전차를 맞출 수 있지만 레오파드 전차는 포신 떨림 때문에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T-90 전차 또한 K2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2 전차의 성능에 놀란 부아슈차크 장관은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도 돌아보았고 폴란드로 귀국하자마자 일주일 뒤 전문가팀 34명을 한국에 보내는 등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이루어냈던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였지만 한국 무기의 성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과 품질, 신뢰성과 생산 능력이 독일과 프랑스 등 군사 선진국을 제친 것입니다. 이어 올해 7월까지의 한국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무기 수출 주요국 수출 증가율 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8위에 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CNN은 K방산이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있다며 최근 무기 수출 사례와 전문가 견해를 이용해 한국의 방위산업을 조명했습니다.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이 비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우선 독일은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방산과 같은 주요 물품은 역내 조달이 관행인데 이를 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독일 방산의 파이가 줄어들고 유럽에 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산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상당하기 때문에 되도록 유럽 내에서 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나토를 비롯해 처음에는 서방에서 한국의 무기를 통해 국가 방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흠에 따라 자국의 방산이 쇠퇴하자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폴란드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드가 주문한 지 5년이 되어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도착은커녕 2025년에야 인도된다며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은 주문하자마자 초도 물량 10대를 확보했고 2024년까지 납품이 완료될 예정인데 독일이 무슨 유감이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뜻밖의 러시아 사태가 나오면서 한국과 같은 규모의 비즈니스가 나올지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방산을 한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이런 한국의 모습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국방 매체에서는 미국이 약 4조 원가량의 한국의 다양한 군수 물품을 구매했으며 무기 재고 부족에 시달리자 미국은 곧바로 한국에서 조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한국 방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에 판매했으니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여긴 것도 아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서방의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무기 지원은 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왔고 그렇게 서방 세계의 눈밖에 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도 적을 지지 않으려는 노련함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독일의 라인메탈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차 KF-51 판터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판터는 레오파드2 차체를 개량하고 새로 개발한 대형 포탑을 얹은 모델로 독일제 전차 최초로 자동장전 장치까지 도입했습니다. 주무장인 130mm 활강포의 위력은 나토 표준인 120mm 활강포보다 위력이 50% 이상 높다는 게 개발사 측 설명입니다. 라인메탈의 주장만 놓고 본다면 KF-51 판터는 현재 세계 최강 전차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당장 호평보다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EU라는 공동체를 대단히 중시하는 듯하지만 정작 공동사업에선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 분쟁 끝에 합의가 깨져 서로 다른 무기를 만들거나
겨우 합의해 내놓은 결과물은 망작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쌓아온 것이 바로 방산 분야인 만큼 지금 한국의 생산 능력을 따라오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국의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